위턱,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한다고 해서 양악 수술이거든요. 그러니까 위턱을 확 올려버리면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. 그럼 아래턱이 다칠 수 있어서 양악 수술하면 정말 심한 개방기압도 웬만하면 다 잡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양악을 꼭 해야 되냐?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방기압이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. 어떻게 하냐면은 턱관절로 인한 개방기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턱관절로 인한 개방기압은 여기 길이가 짧아져서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.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치료 방법이 양악을 안 했을 때. 첫 번째 방법은 그 개방기압량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교정으로 지금 조금 더 턱이 개방기압이 심해지더라도 닫을 수 있다고 하면은 턱의 길이가 짧아진 걸 그냥 인정해요. 거기에 맞춰서 장치 CRS라든지 ARS라는 턱관절 안정화 장치로 턱의 위치를 바로 잡고 재설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처음보다 오히려 개방기압이 1~2mm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대신 턱의 위치가 짧아지면서 불안정하거든요. 이리 물렸다 저리 물렸다 하는 게 항상 일정하게 물리게 되고, 그럼 거기서부터 제가 일단 안정화를 시키면 그 다음부터 김 원장님이 열심히 교정을 하고, 끝나고 나서 또 한번 턱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턱을 안정화시키는 유지장치를 끼는 거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양악을 원치는 않는데 개방기압량이 이게 교정을 도저히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양악을 못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트랙션이라는 장치가 있는데, 그거는 이 짧은 이 통의 길이를 좀 늘려요. 근데 뼈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, 제가 디스크가 빠지면서 길이가 짧아졌다 그랬잖아요. 턱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 있게 적당한 힘을 가하면서 대체 디스크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럼 턱의 길이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 장치만으로 개방기압이 꽤 많이 다쳐요. 근데 미세한 뭐 부정기압이랄지 개방기압이 좀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이제 교정 원장님이 또 해결을 하고,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문제가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유지장치를 하고,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, 그 두 가지 결정하는 건 환자의 나이도 고려하고 얼마나 개방기압이 심하냐, 그리고 교정할 때 교정을 오래 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. 잇몸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. 맞나요? 맞죠. 근데 이제 교정으로 할 경우에는 현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데, 어쨌든 턱을 치료를 먼저 하게 되면 오히려 개방기압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턱은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. 턱을 안정시키되 개방기압은 조금 심해지더라도 그 심해진 개방기압을 교정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 가든지, 아니면은 개방기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장치를 통해서 개방기압을 조금 줄여놓고 나머지를 교정으로 또 개선을 하든지, 그거를 이제 환자 케이스에 맞게 좀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해보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개방기압의 원인이 옛날부터 개방기압이었던 분들보다 안 그랬다가 개방기압이 생긴 분들이 치료가 훨씬 짧은 시간에 좋아지거든요. 개방기압량이 앞니가 똑같이 한 이만큼 떠 있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속 이래서, 이런 분들은 교정도 사실 쉽지 않고 오래 걸리고 뭐 난이도가 있는데, 안 그랬다가 그런 분들은 턱만 안정이 되면은 또 교정으로 금방 닫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도가 되게 심한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양을 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오시면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처음부터 그냥 턱관절에 문제없이 개방기압이 있었던 분들은 네.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심하면 사실은 양악 수술이 할 할 수도 수도 있죠. 있는 것 네. 같고, 턱관절로 녹은 분들 중에 저희가 양악 수술로 갔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네. 것 같아요. 그거는 정말 심한 분들도 턱관절 장치랑 교정으로 해결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얼마나 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딱 깨물면 맨 뒤에 어금니 하나만 닿아요. 그런 분들이 가름도 엄청 세고 밥 먹을 때도 맨 뒤에 치아로만 씹는 거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고, 게다가 원래 본인이 안 그랬던 사람들은 그거를 견디기가 힘들죠. 게다가 이제 턱이 안 좋아서 개방기압이 생겼는데, 개방기압이 생겨서 씹는 것도 불편하다 보니까 힘줘서 씹게 되니까 턱이 더 안 좋아지고, 이런 악순환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본인이 정도가 심한 것 같아도 치료는 쉽다,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다, 예후도 좋고. 아니요, 그렇지 않죠. 양악 수술의 원칙은 일단 성장이 끝나야 되죠. 만 18세는 넘어야지 안전하다고 보고요. 왜냐하면 그 턱관절 자체가 거의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기가, 제가 턱관절 질환이 젊었을 때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. 10대 중후반. 그래서 양악을 하더라도 또 다시 턱관절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적어도 만 18세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, 또 턱관절 때문에 개방기압이 심해서 양악 수술 하더라도
바로 양악 수술하는 것보다는 턱관절 좀 바로 잡고 가는 게 더 음. 안전하다고 봐요. 수술을 하기 전에는 성장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엑스레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왜냐면은 가끔씩 남자들 같은 경우에 20대에도 좀 자라기도 하거든요.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성장이 끝났다 하는 경우에 이제 양악 수술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. 네.